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FOMC 생각보다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이 크게 반등해서 오늘 반도체주가 활활 타오를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오늘 지수 흐름 코스피는 2692포인트, 코스닥은 868선 지나가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그 자리를 그냥 지켜주는 정도의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의 나홀로 사자세가 거래소를 방어하는 중 외국인은 36억 원대 소폭 매도고 어제부터 외국인이 매수할지 매도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이 거래일째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오늘 프로그램 쪽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게 좀 단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추후에 시장이 수급성이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강하네요. 324억 원대 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 사들이고 있을까요? 보면 어제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큰 차이가 어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매도하고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어제랑 좀 정반대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최근에 바닥에서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 더 주가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눈에 띄는 게 네카오 종목들, 애플의 영향일까요?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또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관련해서 좀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전력기기, 저PBR 자동차, 금융주, 화장품 이런 종목들 있고요. 기관 순매수 탑10도 보시죠. 기관 순매수 탑10에서는 네카오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네이버만 샀다면 기관은 카카오까지 동반 순매수 나서주고 있는 오늘이고요. 어제는 기관이 SK하이닉스를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네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음봉 전환하긴 했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지수가 강보합권 유지해주는 걸 수도 있죠. BH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에너지 종목들도 오늘 기관은 함께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세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카오 시세 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실적이 잘 나온 건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때부터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또 주가를 많이 반납을 했죠. 지금부터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오늘 여쭤보도록 하고요. 카카오는 딱히 그렇게 호재가 없는데 네이버의 시세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터닝포인트 시간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탑10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외국인 기관 탑10 순매수 쫙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바로 네카오였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하이닉스를 샀는데 오늘 이렇게 바뀌어서 수급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또 애플이 AI 쪽으로 엄청 큰 걸 발표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이 사실 반도체랑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애플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 네. 하드웨어는 모바일 쪽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반도체 쪽도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면 어떤 날은 좀
확 너무 많이 빠졌죠. 뭐 이렇게 종목들이. 그러니까 AMD가 뭐 실적이 좀 안 나왔다,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고 빠지고, 어제는 또 퀄컴이 잘 나왔다고 올라가고, 애플은 또 생각보다 뭐 그닥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컨커를 하고 나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그러면 실적으로 규정할 거냐라는 보고 보면 실적이 모멘텀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금리 관련돼서 시장이 그냥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이제 한번 줄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잘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속 왜 안 사냐라고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 지금 뭐 한 1,200불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대보다 주가는 좀 빨리 올랐다가 현실을 보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AMD나 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쪽, 그다음에 마이크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쪽은 우려를 낳는 게 결국엔 그거죠. 이제 뭐 서버 만든다는 회사가 급등했는데 봤더니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기대치보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 다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부족하고, 근데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되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그냥 뭐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싶어도 물량을 받아놨는데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워낙 AI 산업이 지금 갑자기 올해 작년부터 대두가 되면서 급하게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계속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애플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는 약간 퀄컴이 어제 반등을 시도해주면서 엔비디아가 또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이제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은 이게 뭘 하겠다라는 거냐? 애플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에 뭐가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애플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이 AI 관련된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추론형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NPU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쪽은 여전히 지금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순환매가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이 직접적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없지만 추론형 시장 커지면서 AI 수요 늘어나고 다시 온디바이스 AI, 기타 소프트웨어 종목들 집중받을 수 있다. 이미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난주부터 강하고 오늘 대장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 플리토도 바닥에서 되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목표를 두더라도 지금 구간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역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쪽이 뭐 실적이 꽂히는 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정고점까지 근처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뚫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테마를 보는 게 낫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왜 한동안 HBM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갔냐라고 하면 거긴 지금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아마 같이 가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뭐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오픈 AI에 뭐 한다라고 하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들이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죠, 아직. 주식은 어차피 좀 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실적이 꼭 굳이 안 찍히더라도. 그렇죠.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숙제 검사했을 때 너네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왔네? 이렇게 하면 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초기 성장 산업은 지나고 보면 우상향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초창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 관련 종목들 보면 그렇게 움직이죠. 진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쫓아가는 것보다는 네. 좀 빠져 있을 때 소외받았다. 왜 이렇게 요즘에 관심이 없지? 그럴 때 오히려 사시는 게 맞다. 오히려 실적이 네. 좀 찍히는 HBM 테마 관련 종목, 온디바이스 AI 쪽 이제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 어제는 유리 개판이 좀 강했고 오늘은 테마가 프로브카드 관련주가 강합니다. 세계 1위 프로브카드 업체인 폼팩터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사실 PMT가 지금 종목이 상승이 가장 좋거든요. PMT는 낸드향 프로브카드고 나머지 뭐 마이크로투 나노 이런 종목은 HBM향 프로브카드란 말이에요. 어떤 쪽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네, 뭐 낸드나 HBM이나 지금 다 뭐 그다음에 디램이나 네. 성장은 다 같은데 지금 낸드 쪽이 조금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낸드 회복세가 더 빠르고 지금 낸드가 왜 주목을 받냐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SSD라는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SSD 안에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낸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SSD의 시장이 커지는 거에 따른 낸드의 회복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수요처가 한 군데가 더 생기는 바람에 예전에 SSD는 사실은 좀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못 썼는데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용도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DD를 쓰면 효율이 더 떨어지고 안 그래도 지금 뭐 AI 반도체 칩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쓰는데 굳이 그 돈을 아낀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SSD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SSD 시장이 커지면서 요즘 최근에 랜드 얘기 들어보면 가격을 20%, 25%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낸드 쪽에 조금 더 탄력이 예, 있다. 그럼 맞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도 괜찮다. 뭐 여전히 다 괜찮죠. 지금 뭐 랜드는 삼성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하이닉스도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아까 또 HBM을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HBM은 당장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뭐 HBM 쪽은 여전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낸드 쪽이나 뭐 디램 쪽도 본인들이 이제 뭐 판단하셔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죠.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주식 시세를 거의 못 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장비주도 보고 지금 프로브카드도 보고 뭐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안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투자하셔야 된다. 오늘 수남매 반도체 안에서 도는 걸 보면 온디바이스 AI 안에서 제주 반도체도 오랜만에 좀 급등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뭔가 느낌이 이 반도체 수남매의 끝자락에 왔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또 다시 가고 나면 또 다시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리고 뭐 또 그랬다가 또 장비주들만 또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길게 보면 이거는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전에 그 투자하기 좋았던 거는 좋아지는 타이밍에 투자 시기에만 항상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었는데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게 붙었죠. 없던 게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보면 옛날에 뭐 컴퓨터만 뭐 휴대용 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이 생겼을 때 노트북에서 PC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졌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AI까지 같이 붙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성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비, 소재 빼고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소재도 지금 검사 관련된 건 올라가고 있고 그럼 소재는 왜 못 올라오냐? 물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재가 올라오려면 디램이나 낸드가 폭발적으로 예전처럼 한마디로 PC나 스마트폰을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새로운 뭔가 활력이 생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된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휴대폰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또 한 번의 수요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 이야기다. 뭐 한 1, 2년 걸리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예.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예. 원래 사실 이런 뭐 AI 투자한다 소식 나오면은 가장 먼저 튀었던 종목들인데 예. 잠잠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 좀 이제 보셔야죠. 지금 볼 때다. 애플이 네. AI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온디바이스 AI 쪽이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쪽이면 애플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삼성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될 텐데, 그러면 이 NPU 시장 계속 확장되면 디자인 하우스 쪽은 여전히 봐야 됩니다. IP 회사도 봐야 되고, 그럼 그 중에 그나마 퍼포먼스를 냈던 회사가 가온칩스였기 때문에 가온칩스 여전히 삼성과도 관계가 좋고 또 일본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은 쉴 때 이럴 때 조금씩 사놓으셔서 천병이라도 좀 보내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오늘 AI 소식이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지금 접근하는 거 괜찮겠다. 이런 말씀 좀 담아봤고요. 반도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다음 테마로 넘어가시죠. 네카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카오 이름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오늘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고 조금 부문별로 뜯어보니까 커머스 쪽이 성장률이 가장 좋았고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네이버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작년에 바닥부터 주가가 2배 오른 거잖아요. 지금도 다시 한번 2배 뛸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네, 네이버랑 카카오를 누르고 있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네이버는 실적이 나빴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더 좋아지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제자리는 지키는 정도였는데 이번 실적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4,393억이라는 숫자가 원래 가이던스가 3,900억이 안 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분기 영업이익으로 봐도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냐? 네. 금리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네이버 한참 좋을 때 생각해 보시면 거의 금리가 제로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밸류에이션 계산이 너무 쉽죠. 이런 종목은. 그러면 그때 40만 원 이상 간 이유가 그게 사실은 거꾸로 보면 네이버가 지금 정도의 돈을 벌어도 그때는 40만 원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4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금리가 인하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야죠. 네. 그러면 올해 한 번은 떨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사놓는 건 어때요? 그렇죠. 뭐 미리미리 사놓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갖고 계실 수 있는 분들만 사시는 게 맞겠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그렇죠. 거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한 뭐 25만 원까지는 튈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추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금리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러면 이거 금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엄청난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엄청난 큰 거보다는 기존 사업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그동안 투자 잘했던 B2B 사업, 클라우드 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데 네. 여전히 알리테무 습격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쇼핑은 갈수록 별로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럼 뭔가 다른 데서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거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AI 사업 관련해서 네이버가 좀 많이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AI 관련된 두뇌들이 네이버에 많이 가 있습니다. 맞아요. 진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로봇도 진심입니다. 네이버가 맞아요. 사실상. 나중에 이 잠재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네이버가 오르는 이유는 대충 이제 파악이 됐는데 카카오는 뭐 호재도 없는데 뭐 조건부 승인 그쵸.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카카오가 시세가 따라갈 만한 재료인가요? 근데 뭐 일단 투자를 받은 거고 네. 지금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를 상장을 못 시키니까 당분간은 카카오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 뭐 좋죠 당연히 SM과 같이 협업해서 뭐 엔터가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하나 이제 새로운 걸 붙였는데 이게 뭐 예전에 하이브처럼 뭐 네. 아니면 뭐 예전에 JYP처럼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추세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조건부 승인 이야기가 어제 나왔을 때 SMCNC가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때요? SMCNC는 매각 이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SM 이제 인수가 되면 SMCNC는 아마 매각을 할 거라고 비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회사죠. 그러니까 그 매각 이슈가 있으면 이게 싸게 팔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쪽이 더 부각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SM도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뭐 그거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뭐 둘이 뭐 합병되는 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상방이 좀 닫혀있지만 그래도 AI 사업을 좀 잘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소식이다. 카카오는 따라가려면 조금 멀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10에서 눈에 띄는 게 삼천당 제약이거든요. 네. 이제 5월 달에 아스코가 열리잖아요. 폐암하고 유방암이었나요? 그쪽으로. 그럼 면역 항암제 쪽 일정 매매하면서 좀 지금 투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투자가 일정 매매로 들어가면 지금 벌써 반영하고 있죠. 아스코 관련돼서는. 지금 ABL 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삼천당 제약이 어제 이제 기관 상대로 IR을 했는데 삼천당 제약이 지난번에 이제 그 유럽 판권 관련돼서 올라왔다가 여기는 또 암도 아니고 항반변성 치료제 관련된 이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스코랑 상관은 당장은 없습니다. 어제 차라리 기간 IR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폐암 치료제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렉나자 관련돼서 또 한번 이슈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기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제약바이오는 각각의 내용들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고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HLB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1차 치료제 지정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또 그 외에 이제 뭐 위암 치료제 1차, 3차 치료제로 돼 있는데 그것도 1차로 바꾼다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스코에서 지금 뭐 폐암, 유방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회사 찾아보면 사실은 몇 개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다음에 ABL 바이오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접근 어떻게? 거기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 지금 네.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이 사실 어제 IR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시선도 있긴 하거든요. 그 영업이익률이 80%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말이 돼요? 약 만드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보통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0%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면 마케팅비도 쓰고 하다 보면 80%는 나오기 어렵겠죠. 근데 28년도 얘기입니다. 28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로 자신 있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종목 사자 yes or no로 답변해 주신다면? 예, 삼천당 제약 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너무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계속 안 좋게 보는 거고 제약바이오가 원래 그렇습니다. 적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루머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다시 회복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